연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5년 6월 7일 토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양의 열, 그리고 구름, 그리고 비, 물의 이동까지, 그리고 바람까지 아주 살랑살랑 부는 그러한 날입니다. 오늘은 각각의 시간을 갖고 자연의 에너지가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태양과 구름과 바람, 물의 이동을 전부 다 체험하는 그러한 날이군요. 자연은 알면 알수록 아주 오묘합니다. 아무튼 오늘은 많은 자연의 에너지 생성을 맞이하며 농지를 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호기 농민입니다. 좀 새삼스럽긴 하죠. 지금 그리고 화면에 비치고 있는 이곳은 인삼밭이에요. 인삼을 지금 이곳에서 6년근 인삼을 좌측에 보시면 쭉 빈칸이 있죠. 올해 수확을 해서 굉장히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저만 혼자 이렇게 만끽해서 좀 죄송스럽긴 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두 더 나은 삶을 원하고 있죠. 모두 다요. 안정적인 직업, 충분한 재산, 편안한 일상, 이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움직이며 경쟁하고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요? 그렇게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지쳐가고 삶은 허무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가장 원하는 풍요는 오히려 그것을 집착할수록 멀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성과는 작고 때로는 병들고 관계는 소외되고요. 반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몰입만 그냥 했을 뿐인데도 그 과정에서 경제적 풍요와 정신적인 그러한 여유까지 얻는 듯 그렇게 보이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세상의 이치를 과학으로만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떤 현상은 이성적 그러한 분석과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돈을 쫓는 자는 가난해지고 기쁨으로 일하는 자는 풍요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연이 인간의 의도를 읽고 그 진동에 반응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는 파동의 조율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파장을 가지며 이 파장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연과 상호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율은 단지 물리적 영역이 아니라 정신적인 그런 에너지적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단절된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자연과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인간관계, 특히 결혼이라는 친밀한 관계에서도 반복됩니다. 많은 이들이 외형적 조건, 재산, 외모, 지위 이런 것만으로 인연을 맺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그토록 탄탄해 보이던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단 한 사람은 사회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변화하는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신랑과 남편인 이러한 예로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사회활동을 안 하는 여성과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을 예를 든 것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정보와 지식이 빠르게 교류되며
개인의 내적, 외적 성장 없이는 소통이 단절됩니다. 대화가 되지 않는 관계는 점점 공허해지고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채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식. 과거에는 물질이 중심이었고 기술이 부족했기에 육체 노동이 주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식이 곧 생존이며 발전입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식은 나만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것은 수많은 세월을 거쳐 인류가 삶과 죽음, 고통과 희망, 실패와 성찰을 반복하며 축적해온 유산입니다. 우리는 이 지식의 결과물 위에 서 있는 것이지 지식을 창조하는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을 위해 지식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공공의 유산을 사적으로 착취하는 행위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식인은 지식으로 사회를 돌보고 자연을 이해하며 타인을 향한 책임을 인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예로부터 홍익인간이라 불러왔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그러한 정신은 단순한 윤리적 권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로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존재의 태도인 것입니다. 내 가족, 내 재산만을 위한 삶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은 이기적인 삶의 방식에 조용히 경고하며 조화를 무너뜨리는 자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징벌이 아니라 균형의 회복입니다. 자연은 늘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소리 없이 그러나 단호하게 스스로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현대 농업은 또 다른 예가 됩니다. 농업을 단지 생계 수단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비료와 농약, 기계 이런 것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토양의 죽음, 생태계의 붕괴, 농부의 필요와 많은 질병입니다. 그러나 지식 있는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사람이 짓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과 물과 미생물이 함께 짓는 것임을 말입니다. 농부는 단지 조율자이자 돌봄이자 겸손한 협력자인 그러한 것입니다. 이들은 토양을 살리고 자연을 정화하며 인간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합니다. 농사는 생명을 다루는 그러한 일이죠. 그 자체가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인간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간은 생물학적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이며 더 나아가 철학적, 도덕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본능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 너머의 삶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연과 함께 숨쉬며 타인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지식을 통해 더 넓은 세계를 이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단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이유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서 사람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새로운
철학을 갖는 것이며 삶의 태도를 바꾸는 일이며 우리 존재를 둘러싼 모든 관계 속에서 조화와 책임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언젠가 내 삶이 누군가의 안식이 되고 나의 지식이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며 나의 선택이 자연과 사회의 회복을 이끄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밑에는 현재 인삼을 재배하고 수확 중인데 1년 전에 사과 묘목을 심어서 이렇게 지금 자생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햇볕을 싫어하는 것으로다가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늘망을 설치하지요. 그런데 제가 관찰해 본 결과 인삼은 태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외선이 약한 태양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태양을 결국은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작물보다 굉장히 일찍 나옵니다. 예, 일찍 나온다는 것은 봄에 해토가 되자마자 다른 풀보다도 더 먼저 올라온다는 것이죠. 네, 엷은 태양을 빨리 맞이하려고 말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과나무가 아직 크지 않은데 사과나무를 키우며 이 밑에 지금 수확을 하지만 다시 인삼을 심어서 재배를 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옥수수 사이에 보면 고구마가 있습니다. 네, 고구마는 지금 심을 시기죠. 다들 일찍 심는데 저는 좀 늦게 이렇게 고구마를 심어 놓고 옥수수 밑에다가 심어서 옥수수 수확도 하고 고구마 수확도 하고 이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삼밭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옆에는 저희 닭장이 있습니다.